후기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치된 것은 아니라서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받은 후기이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분은 자칭 똥손입니다. 손기술이 전혀 없다고 자칭하시는 분인데요. 그래도 남편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침뜸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셨는데요. 지금 여기 채팅 기록 내용을 보신 것처럼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전에 진단을 받으셨을 때는 시술이 필요하고 또 약 처방도 받으셔서 반드시 약을 드셔야 된다는 이러한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저를 믿고 계속해서 침뜸으로만 치료를 하셨었습니다. 매일 침뜸을 하셨다네요. 꾸준함이 남편의 병을 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검사 때는 완치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검사 결과에서 시술도 필요 없고 또 약도 처방받지 않은 것처럼 다음번 검사에서는 더 좋아지셔서 완치라는 심장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배우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서로 격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방암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일 흔한 증상이 유방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유방이 붓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건드리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통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암에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유도에서 진물이 흘러나옵니다. 또는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것도 유방암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방암의 조직이 커지면서 유두가 함몰되거나 유방의 형태 자체가 변형이 되고 살이 꺼지는 듯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유방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안에 딱딱한 먹물 같은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암덩어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러한 조직이 만져진다 해서 100% 전부 유방암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방의 피부 조직이 마치 말린 귤 껍데기 같은 형태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꺼끌꺼끌하고요. 색도 다른 곳하고 피부가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에 왜 걸리는 것일까요? 한 가지 힌트는 남자들은 거의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남자들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가슴이 커지기 시작하면 의무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브래지어의 정확한 사이즈를 잘 모르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브래지어를 입다 보니 아무래도 가슴 쪽으로 혈액순환이나 임파선 같은 것들이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쪼이게 되는 거죠. 또는 어떤 분들은 교정용 브래지어를 입어서 가슴을 좀 예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유방 쪽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암에 걸리게 되는 원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알려드린 것처럼 암이 발생하는 곳은 평상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 차가운 곳, 이런 곳들이 바로 암에 걸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쪼이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브래지어를 입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그러한 브래지어를 착용했다면 유방 쪽의 순환이 굉장히 안 되는 상태가 누적된 거죠. 그래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방의 원래 목적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유방의 목적이죠. 그런데 그러한 목적에 맞춰서 한 번도 수유를 해보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유방이 쉽게 암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아이를 출산한 후에 너무나 짧게 모유를 수유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강제로 모유를 말려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원래 유방의 목적은 자녀에게, 아이에게 수유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따라서 유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방 안에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죠. 그런 것들 중에는 우리 인체 내에 있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그럴 때도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유방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만약에 왼쪽 유방에 암이 생겼다면 심장의 원인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 유방에 암이 생겼다면 대부분 간에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 유방에 암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소에 문제가 있을 때도 유방에 영향을 줘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난소하고 유방은 사실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난소도 두 개고 유방도 두 개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은 유방에서 모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방이 어떻게 아이가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까요? 난소에서 그 점을 유방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난소하고 유방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 난소가 어떠한 이유로 문제가 생기면 유방에도 영향을 줘서 유방암이라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원인 한 가지는 골반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골반이 만약에 틀어져 있으면 골반 안에 뭐가 있죠? 네, 자궁과 난소가 있습니다. 자궁과 난소의 순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소와 유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방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또 그 반대로 골반 쪽에는 엉덩이가 있습니다. 엉덩이는 뒤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과 엉덩이는 여성이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가 틀어져도,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져도 유방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유방에 문제가 생겨도 골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반에 문제가 생겨도 유방에 암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많은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 보시면 결국에 고관절이나 골반에 문제가 생기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골반과 유방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은 방사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도 유방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난 암과 관련된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방사선은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 영향을 주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방에도 자주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쉽게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까 원인들 이미 설명드렸죠. 그러한 원인들은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속옷, 즉 조이는 브래지어를 입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어쩔 수 없이 착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가급적 조이지 않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반과 유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조이는 팬티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방 쪽 순환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부면에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잘 찾아보시면 조이지 않는 브래지어나 여성용 팬티를 파는 것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도 뭐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결혼하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끊을 때도 자연스럽게 끊는 게 제일 좋겠죠. 너무 일찍 강제적으로 끊는다면 또는 약을 먹고 끊어버린다면 역시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너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물들은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 불량식품들은 멀리 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도 실제로 각종 항생제나 소염제 또는 호르몬제가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각종 성장 촉진제나 호르몬제 그리고 항생제, 소염제들을 다량으로 투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급적 피할 수 있는 식품을 찾아서 먹는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피할 수 없다면 한번 삶으면 그 물에 그러한 독성들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버려버리고 내용물만 드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지간한 독성분들은 뜨거운 물과 만나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나 간장의 원인으로 유방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심장과 간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심장과 간장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긴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의 강의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앞부분에 있는 심장과 간장 관련된 강의들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난소와 유방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생리통이 있다면 이건 난소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리통이 있으면 진통제만 먹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인과 질병이 있다면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유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짓눌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골반과 고관절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대부분 골반과 고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래 앉아 있는 거 피하시고요. 만약에 자신의 환경이 앉아서 생활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타이머 같은 거 맞춰 놓으시고 정기적으로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금 걸으시고 이렇게 몸을 풀어 주신 다음에 다시 앉아서 일이나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방 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 주시면요. 골반과 고관절이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골반과 고관절이 균형이 잡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유방 역시도 균형이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유방암에도 잘 안 걸리고요. 걸렸다 하더라도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걸으실 때는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똑바라야 됩니다. 만약에 자세가 비뚤어진 상태에서 걷게 된다면 반대로 골반이나 고관절, 허리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더 아파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으실 때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리걸음 이런 것들을 전부 골반, 고관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스트레칭 다 좋습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쪽 골반, 고관절에 스트레칭이라면 더 좋겠죠.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면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단순한 검사 목적으로 엑스레이나 CT 이런 것들 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런 것을 찍을 때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찍을 때마다 우리 몸에는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변이 세포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수술이 필요하거나 꼭 필요한,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압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